안녕하세요, K시창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공 현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난방과 다른 나라 난방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름은 고온 다습하면서도 겨울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한파로 인해서 너무나도 추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은 시원하면서 동시에 겨울은 따뜻한 그런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하면서도 대단히 뛰어난 난방 시스템이죠. 바로 온돌 난방입니다. 한글, 금속 활자와 더불어서 한국의 3대 발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은 부엌의 아궁이에서 음식을 하면서 뗀 불의 열기가 고래라고 하는 안쪽 공간을 지나면서 방바닥의 구들장을 데우고 그 열이 구들 속에 오래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열을 집안에 오래 머물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난방 효율을 높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구의 난방은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 유럽 사람들은 가축과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체온을 보태고 살았는데요. 집 한가운데에 불자리라고 하는 것을 두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취사도 하고 추위도 이겨냈던 것이죠. 하지만 굴뚝이 없어서 연기가 처마 밑에 작은 틈새로 배출되다 보니 항상 집안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권에서 특히 오스트리아는 이런 집을 라우프하우스다, 즉 직역하면 연기집이다 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이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은 이런 서유럽 나라에서는 한 8세기, 한 9세기경에 벽난로가 처음으로 난방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굴뚝이 없어서 실내에 연기가 가득했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라우프하우스처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주로 수도원이나 성에 사용했는데 천장이 굉장히 높고 방이 넓어서 연기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 공간이 크다 보니까 난방 효과가 적어서 그 불 근처만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런 벽난로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퍼지기까지는 무려 200년이 더 걸렸습니다. 15세기쯤 넘어와서 독일에서는 주물로 만든 난로, 즉 철제 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벽난로와는 달리 불을 벽 사이에 두고 부엌이나 복도와 분리해서 난방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난로가 벽에서 떨어지니까 연통이 필요해졌고 사람들은 그 연통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서 구불구불하게 꺾어서 길게 만들면 열을 좀 더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온수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30년경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명자는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온수 라디에이터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2차 대전으로 많은 가옥이 파괴되자 새로 집을 지을 때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전에 썼던 철제 난로의 구불구불한 연통이 난방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주름을 넣은 라디에이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서구의 난방 시스템은 그 난방 기구 주변만 따뜻하고 난방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발은 춥고 머리는 따뜻한 그런 구조다 보니까 특별히 건강에도 좋지 않은 구조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온돌은 그 난방 효율 뿐만 아니라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운 구조, 그런 구조죠.
그런 난방 시스템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되게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온돌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그 따뜻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찜질방에서 온돌을 경험한 어떤 외국인들은 와, 이건 거의 신세계다, 몸이 녹는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힘들 정도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년 전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을 때 외국인들이 숙소에서 바닥을 뒹굴면서 한국 온들이 너무 좋다면서 따뜻한 방바닥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일화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처럼 우리의 뛰어난 온돌 난방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일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도 그들만의 난방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타츠라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아래에 난로를 두어서 큰 이불을 덮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가두어서 난방하는 방식인데 다리 아래쪽은 따뜻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일본의 난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은 겨울에 집 안에서도 춥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집에서 목욕하다가 사망하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무려 4배나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새로 짓는 주택에도 알루미늄 샤시를 고집해서 시공하는지, 이런 여러가지 일본의 난방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 한번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